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인옥TV의 장인옥입니다. 네, 오늘은 책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50이라고 하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의 딱 가운데. 네, 그래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우리가 중용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50 가까이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조금 더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고전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바쁜 시대에 조금씩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고 마음도 아주 평온해지더라고요. 이 책의 중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1강에서 12강까지 나오는데요. 제목을 보면 키워드가 극단, 발각, 곤란, 단순, 중심, 균형, 중용, 진실, 정직, 효용, 감응, 포용 이렇게 해서 12강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5강의 중심 이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이 제목이 또 중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자, 중은 가운데 중자인데 치우치지도 기울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는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용은 늘 평범한 일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따라 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자는 어느 한쪽으로 조금도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또 지나치거나 또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객관적인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용자는 현실의 구체적인 인륜, 일상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 그리고 군신, 장류, 부부, 친구관계 이렇게 일상적인 관계에서 가치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심 딱 잡고 살자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0대 때나 젊었을 때는 몸에도 힘이 들어가고 또 마음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또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반동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몸에도 마음에도 힘이 빠지면서 시계추를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다가 조금씩 힘을 빼면서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8강의 진실의 키워드인데 여기에서는 변화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변화, 부분에 간절히 하라, 그리고 부분에 간절하고 탁월하면 진실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여기 저자께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나무를 칼로 자를 때, 둘로 나뉠 때 칼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도 않고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쫙 하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활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것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고 나아가면서 또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고 이것들이 기회가 생기면 하나로, 둘로 나뉘듯이 대나무가 칼에 쫙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어느 순간 이제 쫙 갈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주 유레카를 외쳤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변화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영화 영린을 봤었잖아요. 그 영린에서 중용의 23장을
인용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구절이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조금 저자와의 풀이는 다르지만 영화 영린을 통해서 우리가 중용을 만날 수 있는 좀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분의 간절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진실하면 변화는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 모여서 변화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강의 정직의 키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학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돈독하게 실천하라. 박학독행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학문, 공부를 해야 된다. 널리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운 것을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야 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생각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사리 분별을 잘 해야 하듯이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독하게 실천하라. 이렇게 5가지 학행을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박학독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의 키워드에 노력이 있는데요. 노력은 우리가 남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천성이 다르거나 재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있어 라고 하지만 중용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이 10번에 성공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인십기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남과 같아지기 위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실행하려고 할 경우 독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지 말 것이다. 주위 사람이 한 번 해서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해야 되고 또 주위 사람이 10번을 해서 잘하면 나는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방법을 제대로 한다면 비록 사람이 처음에 어리석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똑똑해지고 비록 사람이 유익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약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강건해질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전성이나 재능을 탓하기보다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으면 된다라는 중용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중용은 참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탓하기 전에 먼저 노력을 해야 되고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자는 또 의외로 흔들려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흔들려라. 흔들리며 중심을 잡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네요.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주위에서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잘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일단은 스스로 배움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판단력 있게 해야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아까 이제 추후 얘기를 드렸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에 딱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중용의 시간 우리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전은 만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고요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